자, 하자. 선생님 영상 앞에 이거 넣어놓죠. 뭐? 이거? 짠! 이렇게 됐어.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 마지막 단원입니다. 귀납법을 이제 볼 거고, 귀납법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 있었어요. 귀납적 정의부터 좀 다시 좀 보실 건데, 우리 이제 저번에 계속 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빠르게 좀 앞에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그 첫 항이 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몇 개 항들이 주어져가지고 이웃하는 여러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어.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하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라고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대놓고 수열을 이제 AN이 뭐다 라고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주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이 나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수열을 첫째 항을 이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는 거야. 첫째 항을 준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면은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a2를 알 수 있고, 그럼 n에다가 2 대입해서 a3를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그 다음 항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다. 모든 항을. 그래서 이 단어는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직접 대입해서. 그렇게 노가다를 좀 떼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n에다가 한 뭐 1, 2, 3, 4, 5 정도까지 많이 대입하는데, 많이 대입하면 뭐 10까지 대입하거나 20까지 대입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5까지 많이 대입하고요.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거를 이제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수열들이죠. 등차 수열 배웠고 등비 수열을 배웠었어요. 우선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부터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은 그 현재 항에서 공차를 더하면은 그 다음 항에 이제 만들어지는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뭐가 되는 거였죠? 등차 수열은 공차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공차가 나오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게 등차 수열이었다. 저 관계식만 보고도 우리는 무슨 수열인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그 EA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고, 옆에는 등차 중항이라고 나와 있죠. 등차 중항이 뭐였습니까?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을 때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등비수열도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게, 등비수열도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이죠, 비율이 이제 공비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었고, 등비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곱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의미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특수한 형태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거는 이제 우리 계속 이제 해서 다들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네, 기억이 나시죠? 바로 이거 결과 쓸 수 있는 사람? 결과 쓸 수 있다. 자, 너? 뭐라고? 세 번째 걸 모르겠다. 세 번째 거? 1-P분의 Q. 그 결과도 바로 쓸 수 있습니까? 결과도? 혹시, 오케이. 자, 그 과정, 간략하게 빨리 쓰고 얘는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근데 내가 처음에는 AN부터 쓰니까 너네들이 처음에 잘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N이 1일 때부터 써볼게. N이 1일 때부터 써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A2는 A1 더하기 F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N에다가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A3는 A2 더하기 F2 이렇게 나와가지고 쭈루룩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AN을 이제 구하고 싶으니까 AN을 가양에 전화 왔다. 오겠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AN이 도대체 뭔지를 구할 거야. AN이 뭔지. 자, 그러면은 AN을 구해주시려면은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N 대신에 N-1, AN-1 플러스 FN-1. 요거로 이제 계산해 주셔가지고 이것들을 싹 다 더해 주신 게 좌변이 이제 AN이 남고 우변은 A1. 그 다음에 저 F들의 합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F들의 합이? 이거 시그마 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항 AN이야. 이게 일반항 AN. 일반항 AN이다.
자, 쟤는 이제 그 더해가지고 뭔가 다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어서 소거가 되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이제 곱셈입니다, 곱셈. 마찬가지로 n에다가 1 넣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고, n에다가 2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자, 얘네들을 싹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n은 an-1. 자,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an을 이끌어내는 거야. 이때는 fn-1까지 가가지고 싹 다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얘는? 곱셈. 곱셈 해주시면은 좌변은 뭐가 남았었죠, 좌변은? an만 남았었고, 우변은 a1 남는 것에다가 이제 f1부터 fn-1까지 곱이죠. f1, f2, 쭈루룩, fn-1. 까지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요 형태. 요 형태에 내가 그 시험지들을 좀 다시 좀 봤거든? 다시 좀 봤는데, 내가 원래 그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거의 시험 10개 보면은 거의 한 8개, 9개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변형하는 과정을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정이 있었죠. 우리는 K라는 것을 좀 이제 도입을 해주는데, K라는 거를. K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죠? K는? 1-P분의 Q. 오케이, 좋습니다. 1-P분의 Q로 이제 정의를 해 주시게 되면은, 저 식이 이제 어떻게 표현됐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P로 묶었을 때, P의 AN 마이너스 K.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죠? 요거 뭐 바꾸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치환을 했었죠? 치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그 B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BN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좌변이 BN 플러스 1이고 우변이 PBN.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관계식만 봤을 때 B는 무슨 수열? B는 등비수열. 그래서 따라서 B라는 등비수열을 이제 1번항을 좀 작성해 보시면 B1 곱하기 P의 n-1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고, B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an-k는 a1-k에다가 이제 P의 n-1로 표현이 돼서 이제 좀 넘겨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a는 a1-k 곱하기 P의 n-1 더하기 K.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주 쓰다 보니까 거의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K는 1-P분의 Q로서 계산이 되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게 그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직접 이제 K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막 푸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실생활 활용 문제가 나옵니다. 실생활 활용 문제. 농도 가지고 노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읽고 요식을 세워줘야 되는 유형들도 나옵니다. 거기 굉장히 어려운 유형들인데 아마 반반 정도로 비율이 출제가 됩니다. 반반. 그래서 이 형태로 나오는 거 PQ 막 계산해가지고 K 계산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고 절반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실생활 활용 문제다. 그런 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 자, 귀납법은 자,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자, 귀납법은 이제 그 어떤 명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 명제가 결국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 증명을 해주려면은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처음에 확인하는 게 뭐였습니까? 일단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줬었어야 됐었죠. 여기서는 이제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함을 보인다. 명제가 성립함을 보인다. 요게 이제 첫 번째였었고, 요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자,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해서 그 다음 n값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인다.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주어진 명제가 성립함을 보인다. 자, 요 내용이 있었죠? 요 내용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귀납법 문제 푸실 때에는 저 크게 두 가지. 그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대입했을 때 성립함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히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은 성립하는 n값에 대해서 우리가 참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해서 그 다음 값도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연쇄적으로 이제 다 참이 만들어져가지고 증명이 됐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뒤에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죠. 그때 했었던 이제 예시들인데 이제 자, 1부터 n까지의 합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공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귀납법으로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다. 귀납법으로. 자, 요거는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는 요거의 합이 이제 결국에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n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은 양변이 둘 다 몇 나옵니까, 이거? 양변이 1 나오죠.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다. 그래서 성립한다 라고 일단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뭔진 모르겠지만은 n이 어떤 k라는 값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n에다가 k를 대입한 요 식의 성립함을 이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n에다가 k를 대입한 거. 자, 지금 성립하는 n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은 참이에요. 이 식은 참. 이 참인식을 이제 우리가 좀 변형을 해가지고 결국에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함을 좀 보일 건데,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에 대한 식이 이제 요 식이란 말이죠, 요게. 요 식이 n이 k 플러스 1일 때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요 식으로 만들어내려면은 양변에다가 뭘 더해주시면 됩니까? k 플러스 1을 양변에 더해줘야 양변이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이제 해줄 건데, 자, k 플러스 1을 이제 양변에 대입해 주시면은 여기 k 플러스 1이 지금 추가가 됐고, 여기를 보시면은 k 플러스 1로 좀 묶어서 좀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쟤를 정리해 주시면은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근데 결국에 이 식 자체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바로 대입한 식 있죠? 처음에 주어졌던 요 식 있잖아요, 요 식.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바로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요 노란색 식 나오는 거 맞네, 이거? 노란색 식? 네, 변형을 했을 때 요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도 이제 성립한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법은 그냥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양변에다가 이제 뭘 더해주니까 결국에, 똑같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귀납법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1일 때도 성립하고, K일 때도 성립하면은 그 다음도 성립한다. 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연쇄적으로 이제 참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참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문제를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합시다, 문제. 근데 여기는 문제가 우리 저번에 했던 거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유형은 이제 비슷하고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는 1-1번부터 보시면은 자, 지금 관계식이 저렇게 나와 있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분의 o 마이너스 an 그리고 이제 나와 있을 때 a4의 값을 구하래. a4. 자, 여기서 이제 A4를 구하라고 했는데, n의 A4를 구해주려면은, n에 이제 3을 대입해서, 3까지 대입해서, n에다가 3까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4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은 그냥 무작정 대입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입하세요. 그냥 넣어서 그냥 다 계산해. 그래서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A2는 A1-1분의 O-A1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A1이 1이죠, 1. 그래서 1을 대입해서 그냥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죠, 그쵸? 그래서 1을 대입해 주셔서 계산하시면 2가 나올 거야, 2가. 그냥 무작정 그냥 대입만 계속 쭈르르륵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를 넣어주시게 된 게 이제 1이 나올 것 같고, 2를 넣어주시면 3을 대입해 주신 게 뭐가 나오냐. 5-A3 나누기 A3 더하기 1 계산해 주시면은 2가 나오니까 이거 2 나오나요 저거?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지금 몇 개 안 해보긴 했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아까 A1이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했고, 넣어주다 보니까 1 나오고 2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고, 결국에는 저 두 수만 반복되는 형태 맞네. 두 수만 반복되는 형태.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2022를 만약에 구해보라 했다. 얘는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 2022 얘가 1, 얘가 왜 1입니까? 짝수인 거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이제 홀수일 때는 지금 1이고 짝수일 때는 지금 2가 나오는 이런 규칙을 좀 찾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홀수일 때는 지금 1이고 짝수일 때는 지금 2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2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2로. 네,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이 좀 보여야 되겠고, 규칙이.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얘는 n에다가 3까지만 대입해서 3번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A10까지는 좀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A10까지. n이 10일 때까지 대입해야 되니까 10번 정도 대입해야 되잖아. 그 정도까지 대입할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요거 보시면 이제 그 대입을 해주다 보니까 규칙이 뭔가 보이는 그런 형태의 수열입니다. 얘는 보시면 저 AN에 대한 관계식은 문제에서 지금 주어져 있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주는 거는 A1부터 A40까지 합이래. 내가 아까 그 11대까지는 대입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40까지는 대입할 필요가 없고요. 40까지는 정말 많이 나와봤자 수능에서는 한 20까지는 나오긴 했는데, 그 20도 사실은 규칙이 있긴 있었어. 좀 찾기 어려운 규칙이.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 자, 근데 이제 40까지 직접 다 계산해가지고 막 A1부터 A40까지 막 다 구해보니까 규칙이 하나도 없고 숫자가 다 다르게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몇 개 해보다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규칙이 있는 꼴이거든. 자, 몇 개 대입해보셔야 됩니다. 이 단원이 가장 중요한 게 직접 넣어보고 계산하고 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AN 관계식을 먼저 쓸게. AN 플러스 1은 3AN AN-3이라고 이제 주어졌으니까 AN이 4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개를 좀 대입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A1이 지금 문제에서 1이고요. A2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1을 대입해줘야 돼. 1을 대입했을 때 A1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지. A1의 범위. 자, A1은 지금 4보다 작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3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고, 3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몇 개 구해 보셔야 됩니다. A3를 구해주기 위해서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 구할 수 있는데, n에다가 2 대입하면은 A2가 4보다 작기 때문에 3배가 되는 규칙이 적용돼서 9라고 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써봐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그럼 이제 A4도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n에다가 3 넣어서 A4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번엔 A3이 4 이상이기 때문에 밑에 규칙 적용되는 거 맞니? 밑에? 계속 연쇄적으로 해보시면은 6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 더 들어가면은 A5 같은 경우에도 계산해 보시면은 3이 나올 거야. 3. 그러면은 3이 나온 걸 확인하는 순간, 아까 나왔던 3이 다시 나왔구나. 결국에는 계속 대입해주다 보면은 3, 9, 6이 반복이 되겠구나. 요거를 좀 찾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칙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반복이 돼서. H7은 그럼 6일 거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몇 번 해주다 보니까 한 4개까지? 한 5개. A5까지 구해봤는데 규칙이 지금 보이죠, 그죠? 자, 그럼 규칙성을 이용해서 저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거 계산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규칙이 적용되는 건 A2, A4, A5, A7 이렇게 3개씩 규칙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저 계산 어떻게 해야 좋겠니? 계산? 3개씩 묶어서?
근데 일단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있죠. 하나 빼고. A1은 지금 별도로 좀 계산을 해주고, 그러면은 A2부터 좀 생각해 볼 건데, A2부터 3개가 지금 규칙이 적용이 돼요. 3개가. 그래서 A2, A3, A4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A5, A6, A7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 한 묶음으로 A40까지잖아. 그러면 A40이 어디까지 이제 좀 나올까?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A40이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될까? A40은? 여기에 대응되는 거 맞니? 여기에 대응되는 거? 어떻게 짰습니까, 이거는? 이게 3개가 이제 한 그룹으로 묶였을 때, 이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4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1. 나머지를 좀 작성을 해보시게 되면은, 나머지가 이제 서로 대응이 될 거기 때문에, A40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에 대응이 될 거란 말이죠, 요 라인에. 그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은, 38, A39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A40까지 구하는 게 요 한 덩어리를 다 더하는 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A1 더하기 A1이 지금 1이었고 자, 요 지금 덩어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네, 40개에서 첫 번째 빼서 39개인데 나누기 3에서 13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들 3개를 다 더해 주신 게 몇이냐면은 3 더하기 9 더하기 6 계산해서 몇입니까? 18 맞습니까? 18?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 계산만. 계산하시면 얘가 몇입니까? 235인가요, 지금? 네, 235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 첫째 항만 좀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여기에서 실수가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어디서 끝나는지, A40이 도대체 어디까지 위치해 있는지도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4개가 반복이 된다. 근데 A40은 그럼 어느 라인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찾고 싶으면은 4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돼. 4로 나눈 나머지. 만약에 6개가 규칙이다. 6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거 보시면 되고. 눈이 막 감기려고 합니다. 눈이 막.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십시다. 1-3번. 1-3번. 자, 1-3번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기납적 정의를 보실 건데 자, 문제 보시면 어떤 수열을 이렇게 기납적 정의를 했다. A1이 1이고 A2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은 로그 AN 플러스 로그 A의 N 플러스 2는 2 로그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 지금 저 관계식만 보고, 요 관계식만 보고, 무슨 수열인지 파악이 됩니까, 이거? 이거를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무슨 수열입니까, 이거? 이거 왜 등비 수열입니까, 이거? 로그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죠? 이거 너네 로그 계산하는 거 알지? 네. 이거 진수끼리 뭐 하는 거, 이거? 합하는 거. AN의 AN 플러스 1는 자, 요 2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AN, 로그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진수끼리 같아야 할 것이므로 얘네 둘이 같다. 라는 걸 만족하는 게 무슨 수열이죠? 무슨 수열? 네.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맞습니까?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비 중앙에 관련된 기납적 정의죠? 등비 중앙에 관련된 기납적 정의란 말이야. 자, 결국에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등비수열에서 처음 몇 개 항을 지금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비수열, 공비가 존재하고 공비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공비가? 3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거? 네. 그러면은 우리 이거 가지고 1반항 작성할 수 있니? 1반항?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A에는 3의 n-1제곱 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6번째 항까지의 합을 또 구하라고 했네. 6번째 항까지야. 그러면은 의미를 두 가지로 써볼 수가 있겠다. SU 구하는 거죠. SU. 그러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네, 3의 6제곱 729죠? 네, 그래서 빼서 728이고 나누기 2 해가지고 몇이야? 364인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너네 그 표현을 내가 만약에 좀 바꿔볼게. 만약에 지금 6번째 항까지 합 구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시그마로 표현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니? 이게 지금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이게 지금? 등비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건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쓰라는 거 맞니? 그죠? 그럼 만약에 또 이렇게 표현돼 있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도 되고 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 등자 수열의 합공식을 또 이용하라라는 의미 아니야. 그죠?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우리 그 문제 풀다가 이런 게 있었거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 잘 봐. 이런 거 본 적 있죠? 요거 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거 본 기억 있니? 여기가 지금 n입니다, n. k입니다, k. 9분의 7 곱하기 10의 k제곱 마이너스 9분의 7. 이런 거 본 기억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앞에 식의 형태를 보니 이게 무슨 수열이니, 이게? 이게 등비 수열인 거 바로 보이니, 이거? 공비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인 거 보이니? 등비? 이건 무슨 수열이니, 이거? 이거는 그냥 상수죠, 상수. 상수를 이제 그냥 이만큼 그냥 더해주라라는 의미 아니야. 그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인지 아닌지를 일단 찾으려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수가 변하면은 등비 수열이겠지? 지수가 변하면. 맞니? 네. 당연한 건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수에 이거 변수가 있으면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그 다음에 그냥 이런 1차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은 이건 그냥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거고 지수가 변하면은 등비 수열이다. 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등비 수열이다. 지수가 1차식일 때는 등비 수열. 그냥 1차식일 때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이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귀납적 정의 활용 요거를 좀 볼게요. 요거 저게 그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거든요. 이거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 요거 문제를 한번 좀 보시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어떤 상황인지. 자, 문제 상황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봅시다. 문제 상황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요런 게 이제 어렵습니다. 요런 게 이제. 이러한 규칙을 가지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이제 an과 an 플러스 1에 관련된 식으로 좀 옮겨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파악해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관계를. 자, 일단은 문제 상황이 그 A1, A2, A3 이게 지금 뭘 구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문제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자, 그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몇 개가 생기느냐라는 문제야.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몇 개가 생기느냐. 자, A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일 것이냐면은 A1은 그냥 이제 어떤 점 하나가 있을 때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그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몇 개가 생기느냐라는 건데 A1은 자, 양쪽 두 개로 나누니까 A1은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A1은 2? A1은 2야.
A2도 계산해 보실 건데 A2는 직선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직선이 하나 더. 그래서 직선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을 이제 또 어떻게 찍어볼까? 점을 이런 식으로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 두 점을 이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이제 평면이 총 몇 개가 생깁니까? 평면이? 총 4개가 되는 거 맞니? 4개? 문제에서는 애초에 A3를 7이라 줬어요. A3를 7이라. 자, 요런 상황이야. 요런 상황, 지금. 요런 상황. 자, 요런 상황일 때, 관계식을 구하라냐, 관계식. 그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주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단 A3가 지금 7인데, 얘가 왜 도대체 7인지는 이제 요 그림에서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평면의 개수를 직접 세워보면은 7개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는 해. 7개가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 자, 요런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점을 이제 하나씩 추가시켜가지고 직선을 좀 만들어 볼 거거든, 직선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문제 조건 자체가 어느 새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 볼게. 점을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볼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이제 점들을 이어서 직선을 좀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잡아봐. 일단은 점을 이제 여기다 찍는 순간 이 두 점을 이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기 있던 평면이 반으로 쪼개져서 하나가 더 생기죠. 평면의 개수가. 여기 원래 있던 평면도 지금 그 평면의 개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맞니?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그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총 평면이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면이 11개. 11개인가요, 얘가 지금? 점을 지금 몇 개를? 해도 돼요? 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직선이 지금 3개죠, 지금. 아, 세 직선이구나. 요거는 일단 배제를 그럼 해줘야 되겠다. 요거 배제해 주시면은, 지금 점으로 좀 잘못 봤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한 직선에서 안 그쵸? 예. 그럼 요것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벌써. 자, 그러면은, 맨 처음 점을 이제 여기로 잡았고, 여기로 잡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잡아가지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안 만나도록 그럼 선을 그어볼게. 그러면 이제, 요런 데는 이제 그 지나면 안 될 것 같고, 요런 데는. 선을 이제 어떻게 그어주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실 건데, 저는, 그냥 여기를 안 지나게 그어 보시게 되면은, 평면이 기본적으로, 일단 점이 여기에 위치해 있으니까, 어떻게 그든 간에 이 평면은 쪼개지게 되어 있어. 반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임의로 선을 딱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평면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 여기도 지금 평면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여기도 평면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게 관계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 A2인 상황에서, 노란색이 A2인 상황이었고, A2인 상황에서 A3를 지금 만들어내 볼 건데, A3를. 자, 원래 그 A2 평면의 개수 4개였는데, 그 4개에서 요 3개의 평면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평면의 개수가 3개가 더 추가되는 거 맞네요? 3개가 더 추가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평면의 개수 3개가 더 추가가 되어야 A3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A3이 나온다. 요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평면의 개수가 이제 더 추가가 이제 만약에 된다면, 직선이 더 그어져가지고 평면이 추가가 된다면,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만약에 점을 이제 뭐 요 정도로 적당히 잡아가지고 선을 또 그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평면 생겼고, 여기도 생겼고, 여기도 생겼고, 여기도 생겼고 해가지고 몇 개가 생긴 거야, 이거 지금 총? 4개가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관계식을 좀 찾아보시면은, 세 번째 상황에서 4개가 추가가 되니까 A4가 이제 될 거란 말이야. 몇 개 해보시면 규칙이 보이십니까, 이거? 네. 이게 어떤 규칙이 있죠, 이거? 네, 이게 1번화가 중요합니다. 1번화가 이제. 자, AN으로 1번화 시켜버리게 되면은, 지금 AN-1 플러스 N.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문제에서는 아마 N 플러스 1을 구하라고 했던 것 같아, N 플러스 1을. 여기 N 플러스 1.
그러면은 요거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가지고 an 플러스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자, 요렇게까지 이제 관계식을 써야 요게 이제 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써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니? 여기까지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n 플러스 1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를 몇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a10을 구하래요, a10을.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직접 그냥 n에다가 1, 2, 3, 4 대입해서 a10을 또 구할 수도 있고, 직접 대입해서. 뭐 대입해서 한번 해본다 치면은 a1은 2, a2는 4, a3는 7. 이게 차이가 계속 1씩 지금 증가하는 상황 맞니? 1씩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a4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a4도. 플러스 4. 그럼 플러스 5 해가지고 이제 a5도 구할 수가 있고, 16. 플러스 6 해줘가지고 a6도 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이제 계산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a7은 29.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8에서 a8은 37. 그 다음에 a9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몇이야? 46. a10 같은 경우에는 56 플러스 10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직접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저 정도 계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그냥 직접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이제 있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그냥 일반항을 여기서도 구할 수가 있죠. 일반항을. 일반항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일반항은 개차수열이죠. 개차수열. 그죠? 개차수열. 개차수열. 예.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 플러스 1. 요건 이제 개차수열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개차수열로도. 개차수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개차수열 먼저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요거로 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 개차수열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방금 전에 필수예제 1-4번 봤던 거를 얘를 이제 개차수열로도 이제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차수열이 뭔지 좀 문제 한번 좀 풀어보면서 이 문제 푼 거를 가지고 그 아까 했던 것도 한번 처리를 좀 해볼게요. 아까 했던 것도. 자, 우선은 개차수열. 그 차이가 이제 뭔가 규칙이 있는 수열이거든. 두 수의 차이가. 여기 보시면은 a1은 3,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식이. 자, 여기서 일반항을 이제 구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공식화해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 개차수열 이런 형태의 막 뭐 a2는 a1 더하기 어쩌고 해서 쭉 썼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일반항을 그냥 바로 작성해 볼게. 일반항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n-1이야, n-1. k는 1부터 n-1까지 그 차이를 이루는 수열에 일반항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2n제곱이야. 2k제곱이라 들어갈게. 이렇게. 자, 그냥 저게 공식이에요. 저게 공식. 그냥 저 공식화해서 저거 그냥 외워놓으세요. 저거를. 공식화해서.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개차수열식을 보고 이렇게 작성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조건이. 무슨 조건이 있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얘를 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자, 식이 위에 것처럼 나와야 이게 적용이 되고 밑에 것처럼 나오면은 얘가 적용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얘는 n이 몇부터 가능합니까, 얘는 이제 n이 2부터 가능한 거 맞습니까, 이거? n이 2부터? 그죠? 그러니까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은 사실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우리가 이제 개차수열 요 공식을 적어주실 때는, 적어줄 때는 위의 것처럼 표현이 돼야 됩니다. 위의 것처럼. 아시겠죠? 위의 것처럼 표현이 돼줘야 되고. 자, 어찌됐든 요거 이제 처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첫째 항 A1은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K 제곱 공식 기억나시죠? 6분의 1로 시작하는 거. 곱하기 위해서. 자,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 라인 맞춰서 적어주시면은 저렇게 써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바로 작성 가능하고
이거는 그냥 A10을 구할 때 그냥 여기다가 11을 넣어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뭐 얘를 막 전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A10을 바로 계산해 봅시다 이거. 그럼 A10을 계산하려면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얘는. 그래서 10, 11, 그 다음에 21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773 나옵니까 이거? 773 나오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그 개차 수열식으로 계산이 좀 될 것 같은데, 얘도 이제 일반항 요거 여기다 작성해 보시면 일반항은 자, 첫째 항 A1이 아까 2였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이제 N-1까지 저 K 플러스 1에 대해서 요 놈에 대해서 개차 수열식 작성해서 일반항 작성해 보실 수가 있고, 좀 더 풀어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2분의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그냥 항의 개수 곱하는 거와 같죠? 뒤에 있는 거는 그죠? 자, 얘도 그냥 뭐 전개해주는 거보다는 뭐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게 계산이 좀 편할 것 같긴 해. 근데 n-1 정도는 좀 묶어줄 수 있을 것 같고, n-1 정도는. 그럼 뒤에 남는 게 이제 2분의 n 플러스 1이죠?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정리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10 대입해서 계산. A10은 2 플러스 9 곱하기 6 들어가서 5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개차 수열, 막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은 가끔 가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기억해 놓으시고. 1-6번. 자. 그 약분되는 꼴이 있거든요. 약분되는 꼴. 요거는 좀 나오니까 요거는 좀 잘 봐주세요. 요거는 잘 봐주세요. 자, 요거는 자 A1이 64라고 나와 있고, 저 AN 플러스 1 해가지고 이제 뭔가 관계식이 나와 있어 지금. AN 플러스 1은 2n분의 n 플러스 1 A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약분이 되는 꼴입니다. 약분이 되는 꼴. 이거 요 식만 보고 이거 약분 되는 꼴이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이거 혹시? 이게 아마 안 보일 걸 이게? 이거 보이니 이거? 약분 되는 거? 안 보이죠 이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보일걸? 저거를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an. 보이니 이거? 이렇게 쓰면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왜냐면은, 이거 지금 이제 n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래는 뭐 1, 2, 3, 4 해가지고 그 일반항 찾는 거씩 쓸 건데, 여기서 뭔가 약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보입니까? 약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작성을 좀 해봅시다. n에다가 1 넣어가지고 a2는 2분의 1 곱하기 이제 n에다가 1을 들어갔으니까 1분의 2 a1. 자, a3는 이제 해가지고 얘가 이제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a2. 쭈르륵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AN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n-1분의 n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니? n 대신에 n-1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제 형태가 보인다. 이렇게 썼을 때. 일단은 양변을 이제 변변 곱합니다. 좌변은 AN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2분의 1을 여러 개 곱하는 꼴이 있어. 이게 몇 개가 식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식이 총 몇 개가 있죠, 이게 지금? n-1개 맞습니까? n-1개? 그러니까 2분의 1이 총 몇 개 곱해지는 거예요, 얘가 이제? n-1개 곱해지는 거죠, 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 일어나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약분 일어나는 거 보이니? 약분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이제 뭐가 남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가 남는지. 여기서 남는 게 뭔지 보입니까? 계속 얘기했죠. 그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쌍으로 똑같은 개수만큼 남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가장 작은 거 여기 하나가 이제 있을 것이고, 가장 큰 거 요거 하나 해가지고 1분의 n이 남는 거 맞니? 1분의 n.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n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남는 게 a1도 남게 되겠죠. a1. 자, 그러면 a1도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몇이야? 64.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네, 얘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문제에서는 제7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7항을 그냥 계산해보세요, 제7항을.
자, 그러면은 7항 이제 계산해주기 위해서 7 들어가니까 이제가 몇이야? 7 들어가면은 64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64 들어가서 이제 7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2n분의 n 플러스 1로 쓰면은 제가 약분이 일어나는 게 안 보이지만은 따로 분리하니까 보입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네. 무턱대고 2n 곱해져 있는 형태로 보지 마시고 분리해 놓으면 보인다. 분리해 놓으면. 여기 좀 보여야 될 것이고, 요게 이제. 그 다음, 7번.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K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죠? K 활용하는 문제. K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어. 자, AN 플러스 1을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때 A6을 이제 구해주라 라는 얘기야. AN 플러스 1은 4AN 마이너스 1일 때 제 6항을 구해라. 자, 이제 공식 우리 그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 볼게요, 이제 얘는. 그러면은 K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지? 1-P분의 Q로서 계산이 되는 게 이제 K였습니다. 3분의 1이 나올 거야. 3분의 1. K 좀 미리 구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양변을 이제 좀 변형해서 쓸 수가 있었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은 4배의 AN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치환을 이제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치환을. B라는 수열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이제 하는데 B를 이제 AN 마이너스 3분의 1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거를 다시 재작성합니다. 그럼 BN 플러스 1은 4배의 BN 여기까지 들어갈 것이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B가 무슨 수열인지가 이제 보이죠? B가 무슨 수열인지가. 그래서 B라는 수열은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다. 첫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로 볼 수가 있고 등비 수열로. 자, 이제 다시 B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차례입니다. B가 이제 AN 빼기 3분의 1이니까 다시 되돌려 놓으시면 자, 빼기 3분의 1을 넘겨주고 일단 미리. 자, B1은 A1 빼기 3분의 1 몇입니까? 3분의 2죠, 그죠? 3분의 2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요게 이제 일반항이 될 거다. 요게 이제, 요게 일반항이다. 요게 일반항입니다. 요게. 여기 일반항. 자, 그래서 우리는 제 6항을 구해주는 거니까 그냥 6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6 넣어서. 계산하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2-1번 2-1번 자, 모든 대연수 n에 대해서 자, 귀납법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귀납법이 크게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크게 유형이 지금처럼 방정식의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증명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는 유형이 하나가 있어. 배수를 다루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화 때 할 겁니다. 심화 때. 자, 방정식의 증명을 좀 볼 건데, 우리가 그 이제 많이 이제 그동안 접해 와가지고 막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야. 얘가 이제.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봅시다, 얘는. 자, 우리는 그 세제곱에 대한 그 공식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세제곱.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 귀납법으로 확인을 좀 이제 해보실 건데, 자, 이제 우리는 2가지를 확인을 했었어요. 2가지를. 처음에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대입해서 확인을 했었죠. n이 1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이제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몇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었지? N이? 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과정에서 결국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는 이제 K 플러스 1일 것이고요.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중간 과정을 좀 이제 해보실 건데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해주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식이 성립한다. 자, K로 바꿔줘죠. K로 바꿔줄게요. K로. K. 자, 요게 이제 성립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K 플러스 1일 때에 대한 식 있잖아. K 플러스 1일 때에 대한 식.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들어가가지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 있지. 자, 얘일 때에도 결국에 성립한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야, 이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요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저거가 이제 성립하는지를,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일 때에 대한 식처럼 변형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지, 추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이제 더해줍니다.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아, 세제곱이죠? 세제곱을 추가시켜줄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쪼르륵 해서 k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자, 우변. 자,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돼.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결국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를 이제 했을 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지. 자, 이제 이런 거는 보통 그 공통부분 인수분해가 좀 먼저 되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공통부분을 묶이는 게 항상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로 묶을 수가 있죠,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 걔로 이제 묶어주시게 되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 자, 남는 거. 자, 2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k 플러스 1이 하나가 남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남죠? 자, 이 형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네, 우리는 이제 양변에다가 뭘 더해줬었냐면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좀 이제 더해줬었고요. 이런 식으로 더해줬었고.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했을 때 나가 들어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나가 들어있는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내준 부분, 남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나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다. 자, 결국에는 저 나의 부분은 이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자, 4분의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거든요. 얘가. 4분의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얘는 결국에 2분의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2분의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제곱으로 이제 묶여줘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곱으로 묶여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묶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나다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가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 나는 4분의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다는 k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이 되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어렵게 나오면은 무슨 막 팩토리얼 막 나오고,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2의 거듭 제곱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각오해라. 4제곱. 그치. 자, n 팩토리얼 1부터 n까지의 곱. 곱. 그게 뭐야? 느낌표. 느낌표만 알지? 아, 저 외우는 거 있었는데. 너네 그거 아니? 이거 4팩토리얼 이거 그거 아니 이거? 24. 이거 문과생들 이과생들 다르게 얘기하는 거 뭔지 아니 이거? 왜요? 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보고 이거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야, 초등학생한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이제 당당하게 이제 4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더라? 그걸 까먹었네? 잠깐만. 이거 이과생하고 문과생하고 얘기하는 게 달랐었는데, 이거? 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이거 아는 사람. 4팩토리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 얘기 아는 사람. 잘 했는데. 응? 그 뭐 있지, 그거. 그지? 그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해서 내가 다음에 알려줄게. 어? 문과생은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해보세요. 초등학생한테 이거를 얘기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초등학생이 4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문과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학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했더라? 24였나, 24? 그러니까 이제, 요거였나, 요거? 맞니, 이거? 이거 맞니? 맞나, 이거? 24는 4패. 팩토리얼이 24가 맞다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 짤에 그 초등학생이 과학하고 대답하고 거기다 이과생이 뭐라 하거든. 그치, 그게 있었지, 이제.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이거 나중에 내가 알아서 다시 알려줄게, 이거 이제. 저
초등학생이 4라고 하고 이과생이 하는 거 이과생이 답하는 게 있고 문과생이 답하는 게 있는데 문과생 기억이 안 나. 씨. 뭐야? 이과생이 맞았다 그러면 돼. 맞아. 그 얘기지. 그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생한테 이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생은 당당하게 이제 4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이제 수학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이과생들은 수학을 잘 아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팩토리얼을 모른다 이 얘기. 문과생들은 팩토리얼을 모른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교육과정에서 문과생들이 이걸 안 배운 적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냥 유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요거다 요거. 그러니까 역시 문돌이. 문돌이. 약간 좀 이거 컨텐츠 주세요. 비율이가 들은 거 하세요. 네, 비율이랑 이거 상관. 제 허무권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들어야 돼요. 한 번에 문과가 더 많지 않아요? 아니? 허무권에 허무- 동티쌤만은 전상우 배우 다 있다 이거. 그 내가 맡고 있는 그 애들 중에서는 그 문과 전상우 그 다음에 그 여자 한 명 더 있어. 야 그 세일고 문과는 좀 수치 아니야? 세일고 문과는? 어제 문과반이랑 반 대결했거든요. 어. 저희가 26명인데 15명이에요. 문과반이? 그 몇 반이 너네 총 몇 반 있어 너네? 저희 9반 중에 3반 문과, 6반 이과예요. 야 보통 그 반대인데 보통은. 방울방 일어나 진짜. 야 역시 세일고구나 역시. 저희 뭐지 일반 이과까지 합치면은 자연계열 음. 과정이 총 해서 5반 나오고 그다음에 문과가 네 문과가 4반, 이과반이 더 많구나. 너네 이과반이 더 많니 근데? 그래? 저희는 믹스 아니에요? 믹스. 저희 많은 믹스예요 그냥. 거의 그지? 반반 나올 거예요. 거의 반반 정도? 우리 반 약간 정보과만 아니냐? 정보반. 정시가 법을 우리 반에 쓴 건데. 맞아. 우리만은 생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좀 많이 쏠린 그게 있나 보네 선택 과목이 있나 보네.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럴 수 있지. 이과가 좀 더 많은 게 음. 문과 쪽에 더 과학 하나 시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물려. 근데 저희 생명 중국어만이에요. 생명이랑 중국어 생중? 들어가면은 반에요. 저희 반만 막 여러 명 있고 중국어는 믹스 되는데도 다른 반에는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싹다 8번. 그럼 너네는 싹 다 이동 수업이겠다. 그런 거 하면은. 근데 이동 수업. 생명도 그래가지고 생명 완전 잡아요 거의. 그러면은 막 영어 수학 이런 거 너네 수준별로 나눠서 혹시 수업 듣니? 아니요? 아니니? 그래? 그렇구만. 봅시다. 요거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자, 부등식의 증명이야. 부등식의 증명. 자, 요거 이제 사실 예전에 이제 했던 유형인데 요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그 준비를 했어요. 문제 보시면은 h가 0보다 클 때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요거 증명은 이제 그 사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요. 어느 교과서에든 다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자, 부등식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부등식 이제. 자, 좌변은 이제 뭐냐면은, 잠깐 식이학과 좌변이 1 플러스 h의 n제곱. 및 결국에는 이제 얘가 1 플러스 nh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 근데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n이 몇일 때부터입니까, 이거 지금? 2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2부터. 그래가지고 n에다가 이제 2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데 n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은 좌변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우변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문제 전제 조건은 아까 h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h가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등식 작성한 것에서도 h 제곱이 0보다 크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n이 2일 때는 성립한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니까 얘는 이제 참인 거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 즉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결국에는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결국에는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요거를 증명하는 게 목표였어. 요거 증명하는 게. 근데 요거 이제 증명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증명했었냐면은 그 막
A, B, C 막 부등식 막 내가 그때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니 이거? A, B, C 부등식? 자, A가 B보다 크고 만약에 B가 C보다 크면은 A가 좋아. 그렇죠. A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얘가 약간 A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고 얘가 B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고 얘가 A가 아니라 이거 좀 다시 얘가 A가 아니라 자, 요게 이제 A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요게 A 역할. 얘가 이제 C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쓸게. 자,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하는지 확인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좀 변형시켜 줄 필요가 있죠? 양변에 무엇을 곱해줘야 됩니까? 양변에 1 플러스 h를 하나 좀 곱해줘야 될 겁니다. 1 플러스 h. 그러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되고 에다가 이제 1 플러스 kh, 1 플러스 h.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A 역할을 해주는 거. 요거 B도 여기 다시 수정해줄게. 얘가 이제 B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얘가.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문제 상황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요 식에서 확인이 되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끌어내는 게 목표인데, 결국 요거를 이끌어내시려면은 B가 C보다 크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시면 되겠죠. B가 C보다 크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해 주냐면은 B 빼기 C의 부호를 보는 거야. 둘이 뺀 게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얘가 양수면 되겠죠. 양수.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과정으로 B 빼기 C를 한번 계산해 보실 건데 B 빼기 C. B 빼기 C는 이제 이거 이제 전개해서 이제 회계 확인을 해 보시다 보면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플러스 KH 제곱 마이너스 자 C 씁니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써주시게 되면은 소거가 일어나는 거 보입니까? 소거? 이렇게 소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소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KH 제곱만 남고 여기서 결국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 B 빼기 C가 양수니까 B가 C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수학적 기납법 부등식의 증명이고 여기서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얘는 아까 1 플러스 KH가 아니라 EH였죠? 요거였었고요. 우리는 뭘 곱해 줬었냐면은 1 플러스 H를 곱해 줬던 거 맞습니까? 1 플러스 H.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해 줘야 되는 거는 결국 뭘 증명하는 것이었냐면은 요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얘를 이제 증명하는 거여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A, B, C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A가 되겠고 얘가 A,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는 꼴입니다. A, B, C의 위치가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